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LG 모니터 34WK95C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4인치 해상도에 21대 9 비율을 가지고 있고 HDR 400을 지원하는 모니터인데요. 해상도가 3440에 1440으로 아주 넓고 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IPS 패널이 아니라 나노 IPS 패널이 적용되어 있는 모니터입니다. 화면은 좌우로 아주 넓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좀 화면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1900R 공률로 휘어져 있는데, 그래서 앞부분에서 봤을 때 화면이 아주 넓지만은 양쪽 끝부분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받침대 아래 부분을 보면 LG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아래쪽 부분에 로고가 없어요. 아래쪽, 위쪽, 좌우측이 전부 다 베젤이 비슷한 두께를 하고 있는데, 사방향 모두 다 좀 얇은 베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틸트가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높이가 한 20cm 정도 띄울 수 있는데, 그래서 화면 엘리베이션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받침대 모니터만 이용해도 충분하게 작업할 때 뭐 크게 불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흰색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좀 얇게 됐지만은 통풍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뒷부분의 색상이 좀 너무 하얀색이라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싼티 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색깔은 무광한 걸 사용해서 그래도 뒤쪽에서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좀 이상해 보이지 않고 좀 깔끔한 모니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후면에는 입력 단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USB-C 단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USB-C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해요. DP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 USB 입력 단자가 있고 USB 출력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헤드폰 단자와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좌우로 좀 넓은 해상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띄워도 좀 원활하게 여러 개를 좀 띄워놓고 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서 해보니까 제 블로거를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띄워놓고도 공간이 한쪽이 좀 더 남더라고요. 21대 9 비율이 뭐 이번 모니터에서 처음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이전 29인치 해상도의 21대 9 비율과 34인치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9인치에서는 위아래가 좌우로 늘려놨기 때문에 더 좁아져요. 그래서 해상도가 이제 결국 그 있지만은 이제 화면 사이즈가 29인치 정해져 있으니까 위아래가 좁아진다는 거죠. 근데 34인치 위아래도 좀 넓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실제로 여기다 가져다 대보면 제 위를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 아래쪽에 공간이 좀 남는 게 보입니다. 그쵸? 아래쪽을 놓고 이렇게 봐도 위가 좀 남고요.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놨을 때 위가 이렇게 공간 뜬다는 거는 실제로 이 화면이 위아래가 조금 길다는 거예요. 1440이니까. 그래서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위아래가 좀 좁으면은 스크롤을 좀 자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이 제품은 위아래도 좀 길면서 좌우로 넓어서 실제 작업할 때 듀얼 모니터 놓는 것처럼 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제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21대 9로 제작된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21대 9로 만들어진 게 꽤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6대 9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가 좀 가득 차 나오는 거는 이제 16대 9 비율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좀 그냥 넓게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21대 9로 재생이 가능해요. 실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화면이 가득 채워 나오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21대 9 비율로 보면은 화면이 좌우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좀 넓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이 넓은 비 이게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직접 영화를 볼 때도 좌우로 조금 넓은 영화들이 좀 있는데, 좀 뭔가 느낌 좀 일반적인 느낌과 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좀 많이 감상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21대 9 비율로 된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 화면을 좀 찾아요.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 21대 9 비율의 컨텐츠 중에 HDR을 지원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HDR을 이 모니터는 지원하는데 HDR 400까지 지원합니다. 좀 더 밝은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 좀 설정을 하나를 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면 HDR 게임 및 앱 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켬을 해서 켜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약간 좀 뿌옇게 뜨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텐츠를 재생을 해보면 뭔가 화면이 좀 더 밝고
좀 더 빛 효과 같은 부분도 더 잘 적용된 느낌이 좀 딱 들기 시작합니다.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TV 전시장 같은 데 가면은 OLED TV를 전시를 쫙 해놓고 거기 보면 되게 좀 선명하고 좀 빨리 움직이는 컨텐츠들을 좀 재생을 시켜놨죠. 근데 멀리서 보면 실제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컨텐츠 품질도 좋지만은 화면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눈으로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어요. 그리고 HDR을 켜면은 좀 어두운 부분들도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보여서 컨텐츠를 볼 때 좀 너무 어두운 부분 좀 있어서 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품질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컨텐츠를 재생하려면 애초에 컨텐츠 품질이 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HDR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재생을 해야 되긴 합니다. 컨텐츠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걸 길게 재생은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재생을 해서 보시면은 그 HDR을 켠 것과 끈 것 비교 좀 해보면은 좀 차이가 좀 나긴 나요. 이렇게 하면은 HDR을 끄면은 제 느낌엔 그래요. 실제로 색을 봤을 때 좀 더 진득하고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더 HDR을 오히려 끈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HDR을 켜면 전체적인 그 화면의 그 색 가용성 같은 부분들 좀 높아져서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좀 분명히 있습니다. 설정에서 보면 간편 설정에서는 밝기, 명암, 음량, 색온도, 맥스 오디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입력에서는 입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HDMI, 디스플레이, USB-C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화면 통해서 TV처럼 그냥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설정에서 영상 모드가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기 돌아보면은 상당히 많은 모드들이 있어요. 화면 설정, 이게 사용자 설정, 기본 설정이죠. 그리고 읽기 모드와 그 사진, 영화 모드, HDR 효과. 그러니까 이거 켜면은 HDR이 아니지만 HDR인 것처럼 효과를 강제로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컨텐츠가 HDR 지원하는 경우라면 윈도우 설정에서 HDR을 켜거나 또는 게임 옵션에서 HDR을 켜는 걸로 이 설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켜면은 자동으로 이 모니터에서 HDR 효과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암실 모드, 그리고 색각자 색 보정 모드, 그 FPS 모드와 RTS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량 조절도 가능하고 일반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시작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했던 게 모니터를 껐다 켜면 소리가 삥 하고 나요. 몬스터 헌터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 HDR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정에서 HDR을 켜놓고 들어와서 보면은 HDR 모드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HDR 모드를 켜고 몬스터 헌터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걸 모드를 끄고 한 것과 비교를 좀 해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어두운 부분, 빛이 부족한 부분 봤을 때 좀 더 밝게 보이는 느낌 좀 있고요. 그리고 빛 효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위에서 지금 태양이 있죠? 네, 그래서 빛이 지금 제 머리 위로 지금 지나가는데 그럼 이렇게 빛이 이렇게 좀 반사돼요. 근데 이 효과가 좀 더 극적으로 좀 보입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좀 그 화면이 좀 더 이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림처럼 약간 좀 보이는 느낌 좀 있어요. 근데 HDR 모드를 무조건 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게임이 만약에 HDR을 지원 안 하는데 억지로 HDR 모드 효과를 켜고 게임 해보면 약간 그림체처럼 좀 보여서 약간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오히려? 그래서 게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컨텐츠가 좀 지원하는 경우에 HDR을 켜서 활용하면은 좀 또 멋지게 좀 그래픽을 최대한 좀 느끼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HDR 효과를 억지로 켜서 하니까 오히려 그림체처럼 나와가지고 게임하긴 좀 더 그렇더라고요. 머리 있는 표적을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근데 HDR 끄고 게임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 게임도 21대 9 비율을 좀 지원을 하고요. 처음에 로비 하면은 21대 9를 지원 안 해서 좀 잘리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게임 해보면 21대 9를 지원해서 이렇게 넓은 화면비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길이도 비교적 좀 긴 편이라서 게임할 때 위아래 좀 좁아서 표적 맞출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실제 이제 볼 때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땅을 보고 가지만은 실제 좀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선 한 이렇게 눈높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뭐 시야가 좀 잘리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물론 핵 사용자가 뭐 하늘 위로 이렇게 날아다닌다면 이거 뭐 방법은 없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뭐 위아래가 좀 좁아서 뭐 못 맞췄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화면이 좀 넓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좀 양쪽 시야가 좀 더 넓어진 느낌? 약간 이렇게 달릴 때 약간 그런 느낌 있고, 그리고 확실히 IPS 패널 중에 그 나노 IPS가 적용돼서 그런 거지만은 뒷부분 제 표정, 그러니까 제 뒷모습 같은 게 볼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글자 가독성 같은 부분도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모니터는 75Hz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의 모니터 있기 때문에, LG에서도 뭐 144Hz를 지원하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었던 그 모니터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배틀그라운드 용도로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거짓말 하는 거고요. 근데 게임 할 때 뭐 크게 불편 없이 게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75Hz라서 프레임이 좀 지금 101, 98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도 모니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때문에 좌우를 이렇게 화면 빨리 넘길 때는 약간 좀 끊어진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가 불편하다면 이제 144Hz 이상을 지원하는 모니터로 가야겠죠. 근데 이때도 잘림 현상이나 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줄여주려면 프리싱크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자신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라고 하더라도 프리싱크 설정은 가능하긴 합니다. 호환 설정으로. 그것도 제가 설명하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B-C 연결을 이용하면은 뭐 맥북 프로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노트북 중에 USB-C DP 출력을 지원하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 연결시켜서 USB-C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에 지금 USB-C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연결했는데,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도 출력을 하고 노트북은 또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어댑터가 좀 큰 게, 용량이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니터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도 견디고, 또 이렇게 장치를 직접 연결했을 때 이 장치도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댑터가 좀 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편리하다면은 이제 작업용으로 사용하실 때 노트북을 평상시에 들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딱 이 선 하나만 딱 연결시키면은 바로 노트북 충전은 물론 출력까지 가능하니까 별도로 뭐 장비를 여러 개 연결할 필요 없고요. 노트북 그리고 모니터 뒷부분에 USB 허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장치를 여러 개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또 굳이 여기다가 이제 멀티 뭐 충전하는 이런 장비들 연결하거나 허브 등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확실히 좌우로 좀 넓어서 영상 작업을 하거나 음악 작업 같은 거 할 때 밑에 타임라인이 좀 좁으면은 작업할 때 여러 번 스크롤을 해야 되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넓어서 작업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듀얼 모니터를 놓으면은 한 개 모니터 사용할 때보다 업무 효율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모니터를 3개 놓는 것보다는 2개가 좀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 모니터는 좌우가 이렇게 모니터 2개 놨을 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없이 그러니까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모니터 2개 놓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 놓는 게 좀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21대 9 비율의 컨텐츠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모니터 확실히 좀 추천을 할 만하고요. 그리고 화면의 품질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뭐 그 사운드 출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USB-C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상도나 뭐 가독성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모니터였어요.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도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꽤 괜찮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흠을 잡을 때는 없는 그런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AS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격은 이제 추후 시간 지나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은 품질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 좀 듭니다.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글을 올려놨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